안녕하세요. 마음을 짓는 상담사 김은입니다. 양육하기 정말 쉽지 않으시죠? 양육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모호함 때문이에요. 훈육을 할 때 단호하게 하되 무섭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도대체 어떤 게 단호한 것이고 뭐가 무서운 것인지 헷갈리고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헷갈리는 양육 원칙 중 대표적인 하나가 일관성은 지키되 융통성을 발휘해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일관성을 지켜서 훈육하라는 말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너무 일관성만을 중요시하다 보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한 번만 아이스크림을 먹기로 아이와 약속을 했는데 오전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오후에 놀이터에 나가봤더니 또래 친구들이 모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고 한 친구가 내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건네줄 때 규칙대로 안 된다고 하기에는 너무 매정해 보일 수 있죠. 사실 성인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융통성 없이 원리 원칙대로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보통 이런 얘기들 하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라고요. 특히 양육의 경우 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미성숙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정한 약속을 무조건 지키도록만 강요한다면 자칫 아이에게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야 라는 생각이 들거나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인색한 부모, 배려가 없는 부모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양육에서 일관성은 지키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고 또 이런 융통성을 발휘할 때 부모가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관성은 지키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 첫 번째는요. 아이의 신체적, 심리적 컨디션이 평소와는 달리 별로 좋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하루에 3쪽씩 일일학습지를 하기로 아이와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몸이 아프거나 낮 시간에 심한 운동 혹은 놀이를 해서 피곤한 상황이라 공부를 하는 자체가 고통이고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라면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아이의 몸이 아프고 피곤한데도 부모가 오늘 해야 하는 공부에 대한 규칙만을 강조할 경우 자칫 아이에게 부모의 우선순위가 자신의 건강보다 공부가 우선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운함이나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 있거든요. 둘째는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하는 공부는 공부 이퀄 스트레스, 공부는 힘듦이라고 하는 학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차후 학습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낮에 실컷 놀고 들어와서 저녁에 잠깐 하는 공부도 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보면 부모는 화가 나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이때 욱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아이가 다시 집중해서 공부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자녀 관계만 나빠질 뿐이지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불필요한 비난이나 화를 내기보다는 걱정하지 마시고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4단계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단계, 이렇게 짜증내면서 할 거면 하지 마 라고 부모가 결정해 주지 마시고 아이의 결정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 해야 할 일일학습을 다 할 수 있겠니? 2단계는 아이가 문제의 원인을 알도록 돕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일일학습을 다 하지 못했을까? 3단계는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이죠. 그럼 오늘 하지 못한 일일학습은 언제 할래? 4단계는 제한 설정을 하시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하루 이상 일일학습을 미룰 수는 없어. 계속 밀리다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 쌓일 테니까. 그러니 내일은 오늘 미룬 일일학습과 내일 해야 하는 일일학습을 다 하기 전까지는 놀이를 하지 못할 거야. 괜찮겠니? 라고 물어봐 주는 것이죠.
일관성을 지키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 두 번째는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 아이가 무리해서 적응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루에 30분만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오전에 집에서 30분의 게임을 하고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친구들이 모두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한다면 아이는 엄마의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렇다고 친구들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럴 때는 약속을 정했으니까 규칙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융통성을 발휘해 주세요. 왜냐면 이 규칙은 부모와 아이 1대1의 약속이지 부모와 아이 전체와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와의 약속과는 별개의 상황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무리해서 아이를 빼낸 후 1대1로 아이와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아들, 우리는 하루에 게임을 얼만큼 하기로 약속을 했지? 엄마가 보기엔 친구들이 모두 게임을 하자고 하는데 너만 하지 않기에는 네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때? 엄마도 네가 혼자 노는 것을 원치는 않아. 그럼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임은 하기로 하자. 하지만 집에서 하는 게임은 원래대로 우리의 규칙을 지키는 거야. 알겠니?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일관성을 지키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 세 번째는요, 관계나 상황이 변한 경우입니다. 상황이 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이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이 변한 상황이죠. 예를 들어 아이가 1학년이 돼서 용돈을 일주일에 1,000원씩 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2학년, 3학년이 되면 용돈의 액수가 달라져야 하잖아요. 이처럼 연령이나 발달 수준이 달라졌다면 원래 있었던 규칙을 수정하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또 한 달에 한 번만 장난감을 사기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의 생일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이 포함된 달이라면 평소와는 다른 상황이고요. 아이가 집에서는 혼자 밥을 잘 먹던 아이라 하더라도 할머니네 집에 가서 할머니가 손자가 너무 귀여워 밥을 먹여주신다면 이때 어머니 혼자 먹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요. 이 경우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아닌 할머니와 아이의 관계로 관계가 변한 것이기 때문에 규칙에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할머니에게는 어리광을 부린다 하더라도 집에 다시 돌아와서는 혼자 먹기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되니까요. 지금까지 양육을 하면서 일관성은 지키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관성을 지키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는 모두 아이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공감이 들어있지요. 몸이 피곤해서 공부하기가 힘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친구들 사이에서 함께 게임을 하고 싶은 아이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것. 할머니에게는 특별히 더 어리광을 부리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모두 아이의 마음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공감에서 시작된 것이죠. 양육은 아이에게 사회적인 규칙을 알려주고 이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습관화되고 내면화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과 반복된 연습이 필요해요. 그 오랜 시간과 반복된 연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무시한 채 규칙만을 강조한다면 아이는 규칙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따라서 그때그때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상황에 따라, 관계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서 천천히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규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자율적인 도덕성이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